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요. 역시나 시장이 예상하는 것 같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거의 한 7조 원 정도 영업 이익을 냈었는데요. 그 이후 3분기 이후로 실적이 둔감하기 시작해서 4분기 때는 적자로 들어섰고, 그 적자가 지금까지 3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연속 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상반기에만 올해 5조 원이 넘는 순손실을 보고 있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대규모로 그 반도체 쪽 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경기 침체에 한 이유도 있겠지만, 미중 이 반도체 패권 전쟁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든 그런 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공장, SK 하이닉스의 전체 생산 물량의 거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공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줌으로 해서 SK 하이닉스는 지금 상태로는 흑자를 낼 수 없는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최근 들어서 갑자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급등하기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8%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사주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시장 왜곡을, 주가를 왜곡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결국은 시장 왜곡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왜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매출 분석을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7조 원의 매출을 해서 지난 1분기 때 5조 원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지난해 동기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 손실이 점점 더 커지진 않지만, 그래도 2조 원대 영업 손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면 1년만 지날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는 자본금 잠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 최대 주주인 SK 스퀘어가 유상증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수익성 지표나 손익 요약 같은 거 보시면, 특히 이제 수익성 지표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매출 총이익도 마이너스 32에서 마이너스 16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67에서 마이너스 39로 굉장히 많이 개선됐죠. 그 다음에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51%에서 마이너스 41%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그나마도 개선된 이유는 인공지능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마침 SK하이닉스는 이 엔비디아라는 잘 나가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드는 이 잘 나가는 회사의 그 HBM3라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그 엔비디아 쪽에서 만드는 인공지능 AI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들은 말 그대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그 HBM2, 기존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가 개발했던 이 칩보다 더 그 앞선 기술과 더 빠른 처리 속도, 또 대용량을 자랑하는 HBM3를 완성한 게, 그래도 나름대로 실적이 좋아지는 단초를 마련한 거죠. 그리고 하반기 가서는 HBM3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빠르게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 HBM3는 국내 이천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에서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만들지 않고 국내에서 이 고부가 가치 최첨단 반도체 칩을 생산한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 공장에 대한 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언제 들어가는 걸 미국 정부에서 규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최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중국은 그보다는 보급형 반도체들, 일반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려고 하는 생산의 그 양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과
이 중국에 생산하는 반도체를 확실하게 분리를 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중국 공장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 중국 공장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본토에 있는 국내에 있는 공장들보다는 낮은 등급의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 유예하는 입장을 처음 이제 한 1년 동안 부여했다가 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고, 미국 의회에서는 이러한 미국 상무부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배려를 반대해서 이것마저 막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을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만들어봤자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만드는 저급 사양의 반도체 칩들은 중국 애들하고 가격 경쟁력이 도저히 안 돼요. 한국 기업들이 만들면 굉장히 좀 비싸지는 측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중국 제품보다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러한 반도체 과학법의 영향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공장을 제대로 가동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이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물량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보급형이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량으로는 가장 큰 그런 메모리 반도체들인데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쉽사리 또 중국 기업들도 이 수입 정책을 바꾸면서 한국 기업이랑 거래를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SK하이닉스는 이 중국 공장들을 제대로 가동 못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SK하이닉스 오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인위적으로 사주면서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이게 실적 바닥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기에는 이미 지난 2분기 때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SK하이닉스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좀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왜냐면 자칫하다가는 SK하이닉스는 미국이 다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최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는 걸 막아버리면 말 그대로 중국 공장이 그냥 고사해 버리는 겁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그 중국 공장을 SK하이닉스에 팔아먹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20억 달러인가 30억 달러를 더 SK하이닉스로부터 공장 매각 가격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 SK하이닉스는 못 모르고 그러니까 인텔의 낸드 공장을 인수했다가 아주 그냥 제대로 똥을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한테 SK하이닉스가 당한 거죠. 오죽하면 SK 최태원 회장이 엊그저께 대한상의 회장 이름으로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에 아주 읍소를 했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런데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한다면 솔직히 좀 배가 좀 많이 아플 가능성이 크죠. 속을 좀 속쓰린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SK하이닉스가 이 중국 공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국내에 있는 이천 공장하고 이제 국내에 있는 공장들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만으로 이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면서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SK하이닉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